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만화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니메이션과 만화 강국으로 일본을 떠올리실 겁니다. 지브리와 같은 거대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두고 있고 해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만화들과 이 만화들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은 일본을 만화 강국으로 만들어주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만화 강국의 타이틀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국의 웹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한국 웹툰이 K-팝, 한국 드라마를 이은 신한류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년 만화산업 백서에 따르면 웹툰 시장의 규모는 약 7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종이 만화책을 디지털 버전으로 추산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죠. 그렇지만 모바일 콘텐츠로 다시금 환산하면 잠재 시장의 규모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국의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심지어 만화 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과 같은 시장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웹툰 시장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 웹툰과 현재 카카오 웹툰의 전신이었던 다음 웹툰은 각각 2004년 6월, 2003년 2월에 출범했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시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초창기만 해도 웹툰은 여러모로 미약했죠. 네이버 웹툰팀의 인력은 불과 5명이 채 안 됐고 예산이 부족해 당시 네이버 웹툰 대표가 사비를 털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일본과 미국같이 만화 시장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스크롤 형식의 웹툰은 읽기 불편하고 연출적으로 지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 당시에도 한국 웹툰을 까내리며 그림체나 연출이 모두 일본 만화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국의 웹툰을 일본 만화 또는 일본 만화의 아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웹툰은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폭풍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랴부랴 일본의 대형 출판사들이 웹툰에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출판사들 중 가장 먼저 인터넷,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한 코단샤가 설립된 것은 2014년. 그리고 일본의 최대 만화 잡지 소년점프가 스마트폰 어플인 소년점프 플러스의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2014년 같은 해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에 진출한 것에 비해 무려 10년이나 늦은 것이죠. 따라서 자연스레 일본은 웹툰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웹툰 시장을 무시하고 손 놓고 있는 사이 우리는 차근차근 역량을 쌓아나갔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자 우리나라의 웹툰 업체들도 해외로 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9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인수하면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했고, 카카오의 경우에도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인 레디시를 인수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왜 웹툰이 아니라 웹소설 업체를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웹툰 시장의 잠재적 가치가 100조 원에 달하는 이유는 관련 IP 산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무궁무진하게 늘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웹소설 업체를 인수하면 이 웹소설을 웹툰화하고 이 웹툰을 다시금 드라마와 영화화할 수 있죠. 실제로 이태원 클라스, 넷플릭스의 스위트홈, 그리고 최근 예고편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된 드라마이기도 했고, 카카오 웹툰에서 줄곧 1위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나 혼자만, 레벨업과 같은 작품은 애초에 웹소설이 원작이었죠. 이렇듯 웹소설 업체를 인수하면 자연스레 웹툰의 컨텐츠들을 더욱 다양화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쨌든 기존 만화 강국이었던 일본보다 한 발 빠르게 웹툰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한 우리 웹툰 회사들은 점점 괄목할 만한 성과를 해외에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경우 한국과 미국 주요 시장에서 사랑받는 작품을 현지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며 시장의 입지를 다지는 방식을 사용하며 해외로 진출했는데, 2014년 글로벌 진출 이후 현재 북미,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100여국에서 웹툰 플랫폼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웹툰 열람 횟수는 무려 105억 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카카오 웹툰의 주요 공략 무대는 만화 강국인 일본이었습니다. 카카오가 2016년 4월 일본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피코마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금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의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면에 한 컷씩 들어가는 한국의 웹툰은 일본의 기존 만화와는 다른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일본 독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기존 만화처럼 한 화면에 여러 컷이 들어가는 일본식 웹툰은 내용 전개가 한국 웹툰에 비해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의 엄청난 성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래 없던 지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만화 콘텐츠가 지난 몇 년간 대일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만화 강국을 상대로 만화만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이것을 한국 기업들이 해낸 것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일본을 상대로 한국 만화 콘텐츠를 무려 1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8억 원을 수출했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이 수입한 일본 만화의 경우 7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어서 매년 흑자 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것인지 부랴부랴 네이버와 카카오가 세계 웹툰 시장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다며 한국 웹툰 산업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니케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러 해외 업체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만화 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죠. 오늘은 이렇게 기존의 만화 강국 일본을 꺾고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신한류 한국 웹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만화하면 일본일지는 몰라도 웹툰하면 한국이 바로 떠오르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미국과 일본에서 웹툰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권리까지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죠.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에서 다른 업체들이 웹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웹툰하면 한국이 자연스레 떠오르겠죠. 마지막으로는 한국 웹툰이 전 세계 웹툰 시장을 휩쓰는 것에 대해 스페인의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의 만화가 휴대폰까지 침입해 잠식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의 한국과 한국은 모든 면에서 초강대국이 되었다. 대중문화, 음악, 영화, e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것들은 한국의 소프트파워의 비밀무기이자 엄청난 규모의 돈을 창출하는 자산이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만화, 애니메이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오징어 게임, K-팝 등이 화제가 되고 한국 영화가 오스카에서 상을 거머쥐고 그 어느 때보다 한류가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마지막 발길은 서양에 들어온 지 오래된 만화책으로 향해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스페인에도 도착한 것 같다. 옥타비 보타나는 한국 영화는 한동안 결실을 맺었고 이후 한국 드라마로 그 인기가 전이되었으며 마지막 종착지는 만화책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보타나가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스페인의 광고 마케팅 회사 사프리스티는 계열사의 출판사 로카 에디토리아를 통해 80년대 창원대를 배경으로 한국의 학생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김현숙 작가의 비밀 독서 동아리를 출판했다. 사프리스티의 책임자는 한국 영화의 오랜 팬이었으며 그로 인해 망가가 아닌 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만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웹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 만화나 일본의 만화처럼 일반적인 형식을 대체하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식인 웹툰을 말이다. 수평으로 따라가는 플랫 페이지 대신 무한히 수직적으로 조직된 플랩을 따라 스크롤을 내리는 형식인 웹툰은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데 구독자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항상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에서 말이다. 한국의 많은 웹툰 플랫폼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은 이 무료 형식의 플랫폼을 이용한다. 사람들은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나누며 매우 개방적이다. 즉, 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에게 언제나 환상, 로맨스, 유머, 슈퍼히어로, 스포츠, 공포,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장르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웹툰의 시장 규모는 12억 2,200만 유로이며 그중 7억 4,800만 유로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출판 만화보다 웹툰 시장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옥탑이 보다나는 웹툰이 많은 팬들이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작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구글과 맞먹는 네이버가 만든 이 만화 플랫폼의 영향력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뿐만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이 어떻게 바뀌고 생겨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스위트홈, 닥터브레인 같은 시리즈가 넷플릭스나 애플TV에서 실사화되어 방영되었다. 웹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웹툰에도 그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웹툰이 세계 무대를 휩쓸기 시작했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